네, 시장에서 저점 매수 기회가 존재하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하락하는 종목 중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알짜 종목을 저희가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종목 하나씩 들어볼 텐데 네. 첫 번째 종목은 뭐가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포스코가 상당히 심각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데 네. 일단 포스코 측에서 3개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포스코 측하고 정부의 시각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정부는 6개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아변 공정에, 그러니까 아변 설비 쪽에 보게 되면은 모터하고 실린더 장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들어가거나 진흙이 들어가게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될 텐데 이게 교체를 안 하게 된다라면은 뭐 시간이 좀 빨라지겠지만 만약에 이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변 공정, 그러니까 아변 공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연강판이라든지 후판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제품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완제품 만드는 공장이 하나당 모터가 4,000개 정도 들어가요. 근데 지금 공장이 3,000개 정도 되는데 공장이 4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공장들이 있는 모터라든지 실린더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정상적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총에도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개월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건 생각이 있고. 네, 화살표 점수 먼저 맞다, 확인해 죄송해요. 볼게요. 점수 확인하고 가는 거라고 하는데 왜 자꾸 줄줄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화살표 점수 확인해 볼게요. 저도 말씀을 드리고 깜빡했네요. 네. 그 화살표 점수는 9점이요. 아, 9점이요? 네. 왜냐하면 현대제철 쪽으로 수혜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방금 포스코의 상황을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네. 그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대체가 될 만한 기업은 현대제철밖에 없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항 공장이 열연하고 현재 후판이 한 530만 톤 정도 현재 생산을 한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 530만 톤을 누가 다 이렇게 대체가 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이게 결국에는 현대제철의 반사 이익이 네, 예상된다. 그런 거죠. 네, 반색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대제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대제철이 어쨌든 국내 매출 비중이 한 88%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의 어떤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만한 기업은 현대제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기업들도 좋은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현대제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그 34,5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나가는 차트는 현대제철 아닙니다. 이게 화인이 바뀌는 게 좀 늦네요. 그래서 지금 바뀌었네요.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9월 13일 날 일단 11%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4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4,500원 부분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4,500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자분들은 홀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포스코 이번 그 침수 피해로 인해서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보유자는 홀딩하자, 그리고 신규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34,500원 이하에서 저점 매수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뭐죠? 다음 종목은 데모인데요. 데모 같은 경우 점수 이것도 9점이에요. 근데 네. 저한테는 조금 네. 생소한 종목이에요, 데모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뭐 이 건설기에 들어가는 유압 실린더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분위기가 다시 이제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조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7%가량 뜬 이게 상황이라서 하락하는 종목에서 우리가 알짜 종목을 찾는 건데 네. 오늘 시세가 굉장히 강하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오늘 기준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3.6%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오늘 벌써 이렇게 7%가 떠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어쨌든 뭐 재건 관련주는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는 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그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르키우는 어디냐면은 그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도인 키예프에서 우측으로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북부 지역에서는 키예프라든지 하르키우 같은 그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는 이제 철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제부터 관건은 뭐냐면 이 도네스크와 같은 동쪽 지역과 그리고 크림반도가 있는 이 크림반도 위에 있는 헤르손이란지 이쪽에서 과연 이 러시아군이 철수를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만약에 거기까지 철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뭐 거의 우크라이나가 거의 뭐 이긴다라고 좀 보시면
승기를 완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재건 관련주가 또 순환매 관점에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 종목은 데모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9,1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조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뭐 이 데모 외에도 뭐 현대 에버담이란지 SY란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데모에만 보시지 마시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재건 관련 테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좀 특징 테마로 꼽아봤는데 데모를 일단은 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보유자들 관점에서 홀딩, 신규 매수는 9,1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은 KG 이니시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애플페이 관련주고요. 점수는 8점. 8점. 네, 8점 드리고 싶고 9점은 더 드리고 싶은데 이제 9점 종목은 제가 내일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내일 나오시는 네, 날이에요? 내일 출연한 날인데 내일 9점짜리 종목은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8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애플페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애플이 12월 달부터 애플페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대카드가 1년짜리 독점 계약을 가져오게 되면서 이 NFC 단말기를 설치하는 이 과정은 뭐 현대카드가 좀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9점짜리 종목 같은 경우는 NFC 단말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말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KG 인시스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하고 이제 같이 NFC 단말기라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곳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페이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어쨌든 주도주가 그 태조 이방원에서 이제 또 각계전투식으로 좀 게임 테마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페이 관련된 테마주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에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KG 인시스를 좀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KG 인시스가 오늘 1.4%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도 한 4%가량 가격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조정을 이용한 매수를 해보자는 관점에서 일단 세 번째 종목은 KG 인시스를 선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홀딩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13,800원 이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5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250원 가격이 형성이 되더라도 일단 13,8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페이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풀어주셨습니다. 신규 매수는 13,800원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보유자 역시나 홀딩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은 대명에너지인데요. 요거는 점수가 상당히 짭니다. 1점입니다. 왜 이렇게 짜요? 이거는 매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아. 매도 관점이라는 거죠. 저번 달까지만 해도 태조 이방원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달 들어서는 태조 이방원이 거의 식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태종 이방원으로 바뀐 것 같던데. 뭐 종이 재지가 들어가가지고. 네. 네. 근데 지금 태조 이방원 중에서 2차 전지 소재 쪽만 움직이지 다른 것들은 다 안 움직여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저도 처음 듣는데 네. 뭐 지금 현재 오늘 뭐 재지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태종 이방원 전반적으로 식는 분위기라 봐지고 현재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태양광 풍력 쪽으로 연관되게 되면서 시세가 좀 강하게 났었습니다. 8월달 상당히 뜨거운 주가를 보였다가 9월달 들어와서 좀 주가가 현재 식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명에너지 어떤 기업적인 내용이란지 펀더멘털이 바뀐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이 테마가 좀 식는 분위기고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21선을 현재 오늘 이탈한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5일선과 21선을 동시에 또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차트 흐름이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거는 뭐 반등이 혹시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소위 말하는 반등시 매도 여기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가 가능하지만은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등시 매도 그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금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 금지 종목으로 대명 에너지를 꼽아주셨습니다. 점수 1점 짜게 주셨으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도 곱씹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네. 빠지고 있는 몇 개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휴스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상당히 낙폭이 큽니다. 현재 17% 넘게 밀리고 있는데 제가 좀 빠르게 서치를 해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 이후로 한 5시 조금 안 돼서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된 공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900억 원 규모의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보통주 1,700만 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와 함께 오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유증 이슈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네. 점수 뭐 바로 들어보고 좀 추가적인 의견을 들어볼게요. 요거는 1점 네. 드릴게요. 그 보통 그 유상증자도 다 악재가 되는 건 아니고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빠진다라는 건 뭐 전혀 호재로서 먹히지 않고 그러니까 있다는 시장에서 네. 호재로 보지 않는다는 보지 않다라고 거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갭까지 동반돼서 17%가량 하락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 하락을 하는 건 다문 현대스틸만 죄송합니다. 휴스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중소형 전체적으로 철강주- 중소형 철강주들이 다 좀 하락을 밀리고 하고 있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소형 철강주가 다 하락하는 상황들 속에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슈까지 반영이 되게 해서 낙폭이 좀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종목 자체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신규 매수는 당연히 힘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신규 매수는 금지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길 바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네. 지금 뭐 휴스틸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중소형 철강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시장 흐름이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알기로는 좀 강했던 걸로 지난주 알거든요. 금요일은 강했어요. 반사 네. 이익으로. 그러면 차익 실현 매물이 이렇게 뭐 한 주 만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나오는 건지 그러면은 포스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볼만한 반사 이익에 찐수혜주는 대형 철강주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풀이를 해야 돼요. 어때요?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게 맞고 그리고 네. 중소형주가 실제 수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게 대동스틸이라든지 금강철강 같은 종목도 네. 되게 강세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포스코에서 완제품을 받아가지고 대리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결국 포스코에서 슬래브 공정을 거치는 완제품 생산이 안 되게 되면은 결국 공급을 못 받게 돼요. 그러면 단순히 뭐 그렇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수 없고 이 대동스틸이라든지 금강철 같은 이런 회사들도 공정이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사료주라든지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곡물 관련주들이 실적인 연관성이었지만 단순히 연관성 때문에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중소형 철강주 같은 경우는 그런 연관성 때문에 좀 강세를 보였다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오늘의 어떤 가격 조정은 너무나 좀 당연하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휴스틸과 더불어서 중소형 철강주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골라봤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안에서 6%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75,600원 지나가고 있는데 이 종목 워낙 시세가 좀 좋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피로감 때문에 좀 조정에 들어간 건지 하락의 이유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먼저 점수 듣고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일단은 5점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네 번째 종목에서 대명에너지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8월 달에서 9월 달 넘어와서 이 시사에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태적 이방원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명에너지보다는 현재 차트 상황이 괜찮은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세가 완전 꺾였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확인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만약에 이 5일선 추세를 회복시키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보유자 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고 신규 매수 금지가 맞지만 만약 여기서 차트를 돌릴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확인 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5점을 드리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자도 그렇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관망을 좀 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태저 이방원이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이제
오일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오일선을 다시금 회복하는지 마는지 그 여부의 주가 방향성이 결정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점수는 5점을 주셨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또 좋은 종목은 뭐가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